포스코 기업을 송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단장 역할을 하셨고 포스코 사업단 단장을 하셨고요. 포스코 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부회장님을 역임한 조용경 회장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1년 2월 11일 날 그 당시 최기선 시장님 연락을 받고 여기 송도 저 산중턱에 나고야라는 일식집에서 송도를 그때 가장 매립 공사를 하고 있던 송도를 내려다보면서 우리 송도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포스코 건설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임을 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요. 뭔가 좀 사업을 하려면 뭐 입찰 같은 데 들어가지 말고 제대로 된 땅을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행사 겸 건설사로서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연안부두 쪽에서 이렇게 어선을 그때 이제 대교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어선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외국에서 온 투자가들하고 같이 송도를 영종도를 한 50만 평에서 100만 평의 땅을 이렇게 두 차례 둘러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때 최 시장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영종도가 와야 지주도 많고 복잡하니까 우리 여기 땅이 다 돼가니까 이거 같이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제 눈에는 땅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포스코에서 광양제철을 매립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뭐 시퍼런 수심이 50m인 바다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 여긴 무슨 공장 이렇게 하는 그때 사실은 제 백일몽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년 만에 지금 세계 최고의 제철소로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 땅은 다 됐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말씀드렸더니 내가 우리나라 5대 건설사 영업 본부장 내지 부사장들하고 다 해봤는데 다들 뭐 아직 땅도 없는데 뭘 하려고 그래 하고 이렇게 냉소적이었는데 당신은 땅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우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제 그 미국의 게일이라는 업체를 이렇게 수소문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저기를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청와대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2022년 자기 퇴임하는 연도의 슬로건을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는데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없어서 고민을 한다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 그 진념 부총리하고 그 한성택 이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그 계획 담당하는 국장하고 같이 이제 모의를 하다가 그러면 송도 우리가 지금 영종도 송도 이렇게 해서 송도를 개발할 생각인데 이거를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하나 이렇게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거 아주 좋다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던 것이 이거 보통 그냥 도시 개발하는 식으로 해서는 어떤 하나의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시, 특별한 신도시 그러니까 경제 특구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게 이제 목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첫째 하나는 경제 특구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항하고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니까 제2연육교 지금의 인천대교입니다. 이 인천대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제학교, 국제병원 설립을 자유화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조건을 걸고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억셉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뒤로 쭉 제가 한 9년 동안 이제 그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여기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부장직을 그만두고
분당에 있는 그 송도 대우 엔지니어링을 인수한 포스코 엔지니어링에 제가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은 송도 그게 이제 2010년이었는데 뭐 송도와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년 분당에 살던 집을 작년에 팔고 어디가 좋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금년 2월에 여기 송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박수 한번 쳐줄까요? 김진용 청장님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뭔가 뭐 마지막으로 제가 금년에 76세인데 마지막으로 뭐 좀 송도를 위해서 일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여기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왔는데 제가 이사 온 이후로 늘 저는 정말 송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송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25년 전에 시작했던 그때의 취지대로 갈 수 있겠나?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 계실 당시에 이 송도를 만들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 또는 한두 개, 두세 개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 투자를 집중해서 개발을 하면 그것이 잘 되고 그게 나중에 나머지 전체에 어떤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인데 그 이후에 다른 그 정부들은 정부 국토의 균형 발전 그래가지고 사실은 송도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송도에 국내 대기업들이 오는 것을 막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도 막고 이런 정책을 쓴 정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송도는 특별한 도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좀 앞서가는 좋은 도시 이런 그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도시인데 지금 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그 수명을 다했을 때 송도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겠느냐 하는 걸 늘 걱정이 됐는데 마침 송도특별자치구 설립을 추진하겠다. 그것이 여기 경제청장을 지낸 본인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인 것 같다 하면서 얼마 전부터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송도 주민들이 물론 당초 계획에보다는 지금 많이 뒤처지고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외국인들도 보고 와서 감탄하는 도시가 여기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현재처럼 유지가 되고 국제학교나 기타 어떤 특별한 시설들이 계속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특별한 도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4, 5년 내에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의 수명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아시다시피 무슨 뭐 전북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또는 뭐 수원 특별자치시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송도라고 해서 특별자치시 또는 뭐 안 되면 특별자치구가 못 되라는 법은 없고요. 그렇게 기왕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법의 보장을 받아서 설립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 혼자서 참 많이 하다가 최근에 우리 청장님하고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송도특별자치시 또는 송도특별자치구 이렇게 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법적인 보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오늘날 뭐 쉽게 얘기해서 송도 주민들이 누리는 자부심 또는 우리가 그래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약간의 어떤 제도적 혜택 이런 것을 받기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사라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저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 오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순서에 넘어가기 앞서서 한 분만 좀 더 소개 올리고 가겠습니다.